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에 그 합리성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355쪽에 아래서 다섯 번째 줄이요. 자,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분기점이 나타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실패하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G는 특히 이제 실험실의 G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G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목적을 향해 다가간다. 우리가 이제 미로에 G를 두면은 벽에 부딪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영상 많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행정학 전공을 하시거나 행정학을 부전공,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뭐 요만큼이라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나 그럴 마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예상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 자, 정답인 것 같은데 오답이에요. 이게 지금 분기점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은 국어 공부가 잘 돼. 내가 오늘은 한국사 공부가 잘 돼. 내가 오늘 영어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분기점이 나타날 때 선택을 계속 하는데 이걸 분기점이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이 공부 방법이 안 맞아.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못 봤어. 이게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분기점이란 단어를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5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선택의 원리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단순 탐색 규칙으로, 탐색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선택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단순 탐색 규칙이요. 자, 그리고 둘째, 단순 중지 규칙으로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딱 되면 이제 탐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자, 셋째, 단순 결정 규칙인데, 자, 탐색을 중지하고 한정된 양의 정보가 확보되면 가장 그럴듯한 것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지된다는 거는 내가 탐색하다가 그냥 만족하면 딱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결정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순 결정 규칙의 이 단순 결정 규칙은 정보를 얻다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수집하면 된 것 같아. 여기 중에서 고르자.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단순 탐색 규칙이나 여기서 말하는 단순 중지 규칙이나 단순 결정 규칙이 전부 다 이게 혼합돼서 나타나요. 혼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제한된 합리성의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 찾아보고 지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 100개 어떻게 그걸 다 봐. 10개를 한번 추려봐. 10개도 많이 해야 돼. 3개를 추려봐. 그렇게 해요. 특히나 이제 정책을 이제 그 형성하거나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여러 개인데 내가 여기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몇 장으로 줄여서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행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제한된 합리성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적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358쪽에 위에서 12번째 줄에 1999, 73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개미는 생물학적으로 길찾기와 관련된 유전자가 프로그램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개미가 이렇게 이게 줄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나름대로의 규칙이 다 있습니다. 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는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한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개라는 동물이 이게 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동물에 속해요. 자, 개를 바깥에 놔두면 이른바 유기견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해요. 나름대로 시간이 잘 흐르고 다치거나 죽지만 않으면 잘 적응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얘를 데리고
자, 집에서 키운다고 하면은 이른바 반려동물로 키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어느새 주인 그리고 주인이 사는 공간에서 자기가 자기 영역을 잘 개척을 해요. 개가 굉장히 환경적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저 농장 또는 그 정원 뭐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동물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양, 소, 말, 돼지, 닭 이런 동물들이요. 환경에 참 잘 적응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러스도 자기가 환경에 맞게 자기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적응이 되면 이제 인간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건데 여러 가지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58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자, 타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문화적 유전자는 후천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문화적 유전자를요 사회화라고 바꾸시면 돼요. 문화적 유전자라는 단어는 사회화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쯤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여러분은 지금 뭐 이변이 없는 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를 지금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있거나 검정고시를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관없고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정도가 됐다는 거는 일단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회화예요, 사회화. 그리고 생물학적 유전자는 그 인간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처럼 그 오랜 양육을 해야 되는 그 동물이 어디 있어요. 자, 태어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이는 바로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자, 태아 상태에서 나온 그 출산된 아이는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걸려요. 자, 초식동물 태어나는 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태어나는 거 이렇게 동영상 요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은 금방 일어서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 태어나서 금방 일어서게끔 만들죠. 안 그러면 죽어요. 빨리 일어나서 네가 다리를 잘 사용해서 일어나서 자, 내 옆에 붙어. 이른바 엄마 옆에 붙으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자, 초식동물은 일단 잘 도망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생물학적 유전자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보육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른바 머리, 뇌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9쪽에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합리적 판단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합리성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두 동일하진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빨리 받아들이는 분과 아닌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무 교육을 하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다 시키죠. 뭐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자,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나 생각의 폭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철학자들 많이 나오지만 이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고민한 거예요. 사고의 능력 자체도 뭐 노력도 있지만 타고난 선천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합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이 다음 부분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